반갑습니다. 차트 분석 차트입니다. 이번 한 주 변동성이 심하게 형성이 되었는데요. 먼저 기술적 흐름상 중요한 뽑기 부분 살펴보고 이후에 전체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십 초급자 강의에 10번째 기준선과 캔들의 관계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먼저 이 영상을 보시고 뽑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와 두 번째 사례가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사례에서 1, 2번 중 어떤 캔들이 의미 있는 캔들인지, 두 번째 사례에서 3, 4번에 어떤 캔들이 의미 있는 캔들인지 구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노란색 기준선과 하얀색 중심선이 있는데요. 기준선 위에 중심선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배열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는 양봉이 발생을 했다는 것은 캔들과 기준선이 정배열을 완성시키는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번이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에서 보게 되면 노란색 기준선 아래 중심선이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역배열된 상이죠. 이 역배열되어 있는 기준선에서 3번의 음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역배열이 완성이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2번과 3번은 기준선과 캔들의 관계에서 정배열과 역배열이 되는 의미 있는 캔들이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쫓아가면 된다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1번과 4번의 형태가 의미 있는 캔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가 취해져야 되는지 살펴보게 되면 기준선이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캔들이 양봉으로 끌어올리면서 기준선까지 같이 끌어올리는 형태가 되어야지만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봉 캔들이 하얀색 중심선을 노란색 선 위쪽으로 올라올 만큼 상승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 하얀색 선은 노란색 선의 저항을 맞아서 아래쪽으로 당김 현상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하얀색 선이 이 중심선을 끌어올리는 영역까지 가지 못하게 된다면 이 캔들은 의미 있는 캔들이 아니라 트릭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영상을 봤습니다. 이번 뽑기의 핵심은 기준선과 캔들의 관계가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금요일 날 앞에서 상승한 이후에 행보장세로 들어왔었죠. 그래서 기준선이 하얀색 선, 노란색 선,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풀이장에서 하락 흐름이 있었죠. 기준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락 흐름이 나왔지만 이 하락 흐름이 기준선을 역배열시킬 수 있는 흐름까지 내려와야지만이 의미 있는 캔들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캔들의 흐름이 기준선을 하락시킬 수 있는 정도까지 내려오지는 않고 기준선이 정배열이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밑에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음봉은 의미 없는 캔들이 되는 것이고 트릭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방향을 잡을 수 없는 행보장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지 말고 계속해서 간망을 유지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12시 캔들이 마감 직전에 의미 있는 캔들이 발생을 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것이 10분봉 캔들이고 왼쪽이 60분봉 캔들입니다. 20, 30, 30분 본장이 시작하고 10분봉 캔들 두 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감 직전 11시 50분경에 장대 양봉을 세우고 정배열되어 있는 기준선을 올라타는 캔들이 발생을 하죠. 그렇게 되면 60분봉 캔들이 이러한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것이죠. 앞에 영상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정배열의 2번 캔들의 형태를 취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준선이 정배열이 되는 것이고 캔들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완벽한 정배열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캔들이 이렇게 마감이 되면 이 부분에서 추격 매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일 멤버십 대화방에 11시 58분에 상방 정배열을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도 이 부분에서 매수로 추격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던 것입니다. 앞에서 금요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초기 변곡이 발생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뽑기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보이는 것이 240분봉 차트고 오른쪽이 60분봉 차트입니다. 60분봉 캔들이 노란색 기준선을 완전히 상향 돌파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하얀색 기준선이 정배열이 되지 않는 상태였죠.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캔들이 이 부분까지 진행을 하니까 하얀색 선이 노란색 선을 돌파하는 정배열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캔들이 의미 있는 캔들이 발생을 하고 우리가 매수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0분봉 캔들도 마감을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매수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러한 음봉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 음봉이 의미가 있으려고 한다면은 이 저점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타나야지 하얀색 선이 다시 역배열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것이죠.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변곡이 발생을 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이런 흔들림이 크게 발생을 하죠. 왜냐하면 위쪽으로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러한 흐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선 개념이 없이 캔들만 바라보게 되면 다시 하락하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기준선 개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우리 회원님들 밑에서 기준선 위치한 지역에서 매수를 해서 상승 흐름이 일어났을 때 위쪽에 있는 연봉 시가 라인에서 청산을 하고 수익을 확정 지었죠. 이후에 이러한 흐름이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스윙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했죠. 왜냐하면 첫 번째 변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스윙으로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이러한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이 되는 분만 들고 가라고 했죠. 그래서 대부분이 연봉 시가가 있는 이 위치에서 다 청산을 하고 수익을 확정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이러한 큰 흐름을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대응을 하게 되면 수익을 계속해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를 이해하신 분은 이렇게 하락할 때 이 부분이 매수의 찬스가 되는 것을 알고 이 부분에서 매수가 들어온 분들이 있죠. 그리고 스윙으로 끌고 가서 위쪽에서 청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으로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수익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물론 차트신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게 되면 이러한 마이너스가 찍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을 배우고 있는 회원님들은 단기적인 수익에 연연하는 것보다 이러한 구조적인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익히는데 중점을 두어야 됩니다. 영상 강의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돌려봐야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복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차트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차트, 월봉 차트, 주봉 차트, 연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흐름은 7개월간 상승 추세 이후에 행보 장세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봉을 보게 되면 3년간 상승한 이후에 현재 도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현재의 흐름이 이런 식의 방향성을 갖지 못하고 움직이는지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3년간 상승을 했기 때문에 모든 인공지능과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하지만 아래쪽으로 이끌 강력한 악재도 없는 상태니까 위로 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한 그런 형국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연봉 차트를 보게 되면 위쪽으로 상승을 한다면 한 10% 정도가 되고 아래쪽으로 하락한다면 한 15%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좁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고 한다면 위쪽으로 10% 정도밖에 상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올라가고 한번 내리고 올라가고 내리고 이런 식으로 아주 지저분한 파동이 형성되면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아래쪽으로 한번 크게 내린 상태에서 올라가게 되면 상승의 공간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매매가 쉬워지는데,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냥 상승을 하게 되면 공간이 좁기 때문에 파동의 흐름이 아주 지저분하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상승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로 진입을 하게 되면 위쪽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올라온다고 해봐야 얼마나 수익이 나겠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비중을 실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욕심을 부려서 여기서 비중을 실었는데 상승을 한다고 해도 수익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을 하지 않겠죠.
그러한 상황에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해서 이렇게 폭락을 해버리면 그때 뒷감당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현금을 70% 들고 있고 30% 정도만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구간으로 내려왔을 때 우리가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이 있어야지만이 심리를 잡을 수가 있고 심리가 흔들리지 않아야지만이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앞에서 삼각 수렴이 있었죠. 그래서 이탈한 흐름이 발생을 했고 이 하락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등 이후에 이러한 흐름으로 내려왔어야지 진짜 하락 흐름이 되는 것인데 내려오다가 다시 이평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이평선을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 위쪽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상승을 한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봉 형태로 계속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흔들림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겠죠. 이에 맞게 매매 형태를 변경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는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제네시스 미션의 주요 일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단계로 20개 이상의 국가 우선 과제를 선정해서 목록을 발표해야지 됩니다. 벌써 발표를 해야지 되는데 현재 미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첨단제도, 생명공학, 핵심 소재, 히토류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리고 차세대, 원전, 양자정보과학, 반도체 이러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해서 20개 과제를 선정을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주가가 폭등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이러한 제네시스 미션의 이 재료를 시장에 언제 뿌려야지만이 가장 효과가 가장 잘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 이 부분 백악관에서 고심을 하고 있겠죠. 실적이 잘 나와서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제네시스 미션 목록을 뿌려버리면 부스트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겠고,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지수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지수 방어보다는 부스트 역할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장 전체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일본 조기청선에서 국채가 올랐던 부분도 이 부분 어느 정도 하락을 하면서 일단락 되었습니다. 관세 판결은 2월 말경에 판결이 있다고 해서 이 부분 또한 단기적인 악재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부분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었고 이란 문제가 또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부분은 앞에서 이미 선반영이 되었고 시장이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하락하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당장 눈에 앞에 두고 있는 것은 실적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정학 문제로 가장 수혜를 받는 것은 원자재라고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죠. 현재 은이 1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금은 5,000달러가 되죠. 금과 은의 비율을 보게 되면 50대 1이죠. 50대 1. 은이 더 상승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정시로 넘어와서 나스닥이 현재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돌아오면서 반등을 하고 있죠. 나스닥이 주춤 그릴 때 러셀 지수가 상승 흐름이 있었는데 그 유동성이 빅테크 쪽으로 몰리면서 러셀 지수가 하락이 있었습니다. 국내 코스피는 지수 5,000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 유공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가 되겠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동성이 빠지고 지수를 지키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코인은 현재 바닥에서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 지수가 좋지 않을 때 반도체 위주로 상승 흐름이 있었습니다. 3일 전부터 빅테크가 반등을 하면서 대금이 테슬라,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쪽으로 유동성이 쏠리면서 지수가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주도 테마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우주, 항공, 반도체,
메모리 저장 장치, AI 인프라나 데이터 센터 쪽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히토류 부분, 석유 테마 부분들이 한 번씩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금이 들어오는 이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하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점검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 섹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차트로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 섹터가 되겠습니다. SOXL 정비열 상태에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MD도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죠.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반도체 주도주가 되겠습니다. 저장장치 샌디스크 엄청난 흐름이 이어지고 있죠. 강통신 부분은 상승 이후에 횡보장세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이 되겠는데요. ETF 흐름이 우상향으로 정비열되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흔들리는데도 전혀 흔들림이 없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로켓넷, 플래닛랩스, ASD 스페이스 모바일 되겠습니다. 우주항공 테마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스페이스X 상장 이슈도 있고 앞에서 언급드렸던 제네시스 미션의 그 목록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재료가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 침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석유 테마라는 것이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후에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오클라우드 아이랜 보게 되면 이제 이평선이 정배열되어 있는 것이 보이죠. 자,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웨스턴 디지털, 나바타스, 오클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히토류 부분이 되겠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정배열된 상태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제네시스 미션 목록에 히토류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이 터지게 되면 히토류 부분에서 상승 흐름이 크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자 부분이 되겠는데요. 양자 부분을 보게 되면 차트가 안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원자력 부분에 대해서도 보게 되면 차트 흐름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차트를 보면 알 수 있다시피 히토류 부분, 반도체 관련 부분, 우주 탐사 부분, 그 외로 새로 생긴 석유 테마 부분에서 계속해서 유동성이 공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목록에 있는 양자 컴퓨터와 원전 부분에 대해서는 차트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흐름을 계속 지켜보면 그 답이 나오겠죠. 이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